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마산 3.15 어거 2편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가 있었던 곳, 근세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느 역사책에 끼어 있었던가. 오늘은 바야흐로 주위의 공장 연기를 날리지 않고 6일 동안 갖가지 삶의 허덕이다 모이고 모인 피로를 풀 날이요, 내일의 삶을 위해 투정을 위해 그 정리를 하는 신성한 휴일이다. 2.28 기림은 이대우였습니다. 자유당 이기붕은 누구인가? 만송 이기붕은 자타가 공gin하는 이승만의 2인자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조선 왕손으로 알려진 이기붕은 조실 부모하여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 어릴 적부터 못 먹고 병약했다고 합니다.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네이버 대학교 유학을 했고, 아내로 그 유명한 악처의 표본 이하여자대학교 교수 박마리아를 만납니다. 해방 후 이승만의 빚으로 이기붕이 선택받았던 것은 아마 영어에 유창한 악처 박마리아와 프란체스카 여사의 덕인 듯 합니다. 옛말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암탉이 울면 지방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울 때가 큰 숫닭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제일 먼저 꼭기요 하고 힘차게 울어야 하는데, 목성이 작은 암탉이 자꾸 울어대면은 숫닭이 제구시를 못하는 법입니다. 작금의 유정자들의 치는 어찌 그리 악처 박마리아를 닮았는가. 이기붕은 서울시장 재직하던 때 친일 이력도 없고 강직하고 청렴한 애국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관료 모두가 6.25 한강다리를 끊고 후퇴를 할 때 서울시장이 된 책임으로 남겠다고 고구집을 피웠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잘 나가던 이기붕에도 시련이 있었으니 바로 1956년 정부통령 선거였습니다. 이기붕은 이승만의 런닝메이트로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못살겠다 갈아보자의 민주당 장명바사에 밀려 낙선하고 맙니다. 자유당 이기붕이 낙선한 이유는 3.15 부정선거 1편에서 말한 자유당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도 있었으나, 자유당 이기붕이 1억이나 거력이 민주당 장명 박사보다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기붕은 악차 박마리아의 인맥으로 출세를 했을 뿐 미국 유학을 다녀왔음에도 박사학위 하나 못 달 정도로 경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결국 부통령에 낙선하자 등원하지도 않고 화병으로 옷의 밀이나 드러누워 야당 의원들에게 중환자, 산송장, 병든탁이라는 놀림을 공공연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마산 3.15 어거의 도화선이 된 대구 2.28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의 결의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의문. 백만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생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서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릴 학도요, 조국을 교대가 짓밟으며 조국의 수호신으로 가버릴 학도이다. 이 민족의 조국의 피가 끓는 학도의 외침을 들어주려는가? 우리는 끝까지 이번 처사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있을 때까지 싸우련다. 이 민족의 울분, 순결한 학도의 울분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 끊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가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자유당 정권은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거행됐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도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이정재, 수하의 정치 깡패들이 야당 후보에 대한 테러와 억압이
공공연하게 발생한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4.19 재판 기록에 의하면은 최인규 내무장관 임명 직후 장관으로 구성된 유균위원회를 만들어 정부통령 선거에 대비를 했고, 최인규는 3.15 부정선거를 총지휘하며 학생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자입니다. 체포한 시대와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고 고문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최인규 내무장관이 취임하자 전국을 돌며 공무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충성을 다해야 하며 차기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매번 특별훈시를 재판 기록에 따르면 1960년 2월 반도호텔 809호실에서 내무부 장관 최인규와 지향국장 이강국, 자유당 총무원장 박용익은 선거자금 11억 원을 각 경찰 조직에 배포했고, 서울특별시 각 또 내무국장 10명에게는 200만원씩, 각 시장에게는 70만원, 군수에게는 100만원에서 70만원, 업장면 동장에게는 2만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1억 8천만원을 반공천정당 단장 신도환에게 부정선거 활동비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4월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사전에 준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1960년 3월 15일 마산의 민주당 당원들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사할 사전투표 자유당의 부정투표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기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것이 천인공노할 자유당의 사전투표 현장입니다. 바람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사전투표 목격담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날이 저물자 소식을 들은 천여 명의 마산 시민이 민주당 마산시 당사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경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시민을 해산시키려 했습니다. 오히려 정남규 민주당 간부를 허위사실 유포로 체포하고 맙니다. 이것을 목격한 시위 군중들은 더욱 늘어나 오후 9시경에는 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 중 정전이 되자 경찰은 시위 군중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경찰의 발포는 군중을 더욱 분노시켜 경찰에 돌을 던지며 투석전을 맞섰습니다. 그날 밤 전북 남원에서 유학온 마산상고 1학년으로 시위에 참가한 학생 김주열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주열 군의 어머니는 남원에서 당일 마산 시위 소식을 듣고 급히 아들을 찾아 마산으로 왔지만 아들의 행방은 모연합니다. 야들아, 우리 주열이 못 봤나? 우리 주열이. 어머니의 주열이가 아까 돌멩이를 던지고 앞장서 데모를 했는 거라 예.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예. 다만 친구들의 말은 주열이도 그날 밤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열아 주열이 어머니는 백방으로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4월 11일 아침 김주열은 왼쪽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시신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문에 처참한 김주열의 사진과 마산의 시위 소식이 대서특별되면서 더욱 시위는 격화되었고, 기름을 퍼부은 듯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마산 3.15 의거자 명단입니다. 김주열, 김용실, 오성원, 김영준, 전일구, 김효덕, 김영호 이상 7명이 시위 현장에서 사살되었고, 김동섭, 조현대, 김상웅, 김용기 4명은 병으로 이상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모두 11명이 사망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날 경찰의 발포로 현장에서 7명이 적사하고 87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